하지만 이 음악은 사실 스파이더맨은 수록되기까지 무려 35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 씬 자체도 이 역사가 조금이라도 엇나갔다면 없었을 씬이었고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지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개봉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저도 이미 2번 봤어요. 뭐 스포일러라서 자세한 평은 못하지만은 어쨌든 저한테는 어벤져스를 뛰어넘는 마블 최고의 영화였다고 평가하고 싶고, 댓글로도 웬만하면 스포일러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모든 분들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감동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니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스파이더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친절한 이웃 또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그런 명언들일 거예요. 하지만 스파이더맨 역사상 가장 웃겼던 씬은 이견의 여지 없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름하여 샘 스파 시절에 흑화한 피터 파커가 가짜는 허세를 부리면서 파워 댄스를 선보이는 씬.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심하면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씬인데, 이 씬에 사용된 곡은 제임스 브라운의 People Get Up and Drive Your Funky Soul 이라는 노래예요. 하지만 이 음악은 사실 스파이더맨은 수록되기까지 무려 35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 씬 자체도 이 역사가 조금이라도 엇나갔다면 없었을 씬이었고요. 마침 올해 크리스마스는 제임스 브라운의 타겟 15주기이기도 해서 오늘은 이 곡의 탄생 배경과 스파이더맨의 수록 계기, 그리고 이 씬이 탄생하게 된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임스 브라운이 누구냐고 하면은 흑인 음악계에 있어서는 그냥 전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는 모든 흑인 뮤지션은 제임스 브라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소울과 펑크 그리고 R&B 이런 장르를 논할 때 모두 언급되는 분이에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도 제임스 브라운의 스텝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는 체드윅 보스먼이 주연한 제임스 브라운의 전기 영화도 제작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임스 브라운이 영화 OST를 만든 적은 딱 2번 뿐이었다. 그것도 전부 1973년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를 통해서였어요. 블랙스플로이테이션 1970년대 초중반에 전미를 강타한 서브 장르 중 하나거든요. 영상에서 보였듯이 이거는 흑인에 의한 흑인들을 위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까지 나온 영화들은 전부 백인 중심으로 돌아갔고 흑인들이 설 자리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60년대 전반에 걸쳐서 흑인의 인권 신장이 이루어졌죠. 1970년대부터 흑인을 중심으로 한 영화가 흑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내용도 흑인들이 딱 좋아할 내용이고, 배우도 흑인, 감독도 흑인, 음악도 흑인이 전부 다 저예산으로 뚝딱뚝딱 만드는 건데, 덕분에 이 시절에 잘 나갔던 흑인 가수들도 사운드 트랙에 모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영화는 안 남았어도 음악만큼은 명품으로 남은 경우가 많았다고. 이 제임스 브라운도 당시에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영화 음악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70년대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 OST는 이 펑크나 소울인 경우가 많았다. 음악이 B급인 건 결코 아니었지만 영화의 감성과 맞물려서 이 B급 감성을 대표하는 한 요소가 되었어요. 이 제임스가 People Get Up and Drive Your Funky Soul을 수록한 영화 지옥의 신디케이트 OST도 영화 자체는 크게 기억에 남지 않지만 음반 자체는 제임스 브라운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죠. 제임스는 이후 1989년 이 음악을 9분짜리로 길게 리믹스해서 자신의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하고, 그리고 그 곡에 우리가 지금 아는 솔로 파트가 수록이 됩니다. 17년이 지난 2006년 12월 25일 제임스 브라운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요. 자신의 음악을 수록한 스파이더맨 3가 개봉을 불과 4개월 앞둔 때였죠. 이 당시 스파이더맨 3는 제작사와 감독 간의 갈등으로 수많은 홍역을 치르면서 겨우겨우 제작되고 있었는데, Before you know it,
can turn you into something other. You knew this was coming, Pete. I didn't kill your father! 이 갈등 중에서도 가장 골 때렸던 게 제작사 소니가 계속 영화에 베놈을 쑤셔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트맨에게 조커가 있다면은 스파이더맨에겐 베놈이 있잖아요. 공인된 최종 보스라서 스토리도 많고 매력이 다양한 악역인데 소니가 이미 정해진 플롯에 계속 이 베놈을 끼워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스파이더맨 3 그 개봉 당시의 보도자료를 보면은 역대 최강의 적들 이번엔 적이 무려 3명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억지로 소니가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는 샌드맨과 고블린만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영화가 다소 중구난방이 되어버리죠. 이런 제작사랑 싸우는 감독 샘 레이미의 고충은 어땠겠습니까? 2시간 안에 이 피터 파커와 새 빌런의 내러티브를 모두 넣어야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거는 역시 억지로 넣게 된 베놈이었어요. 영화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먼저 심비오트라는 외계 생명체가 숙주를 정해서 들어가고 그 숙주는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대신에 성격도 공격적으로 변해버려서 빌런이 되는 형태잖아요. 이 베놈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샘은 스파이더맨 3에서 등장시킨 베놈의 이야기가 가장 완벽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는데 그러니까 먼저 심비오트가 피터 파커한테 들어가고 피터 파커는 힘에 취해서 흑화를 하다가 점점 포악해지는 자신을 발견해요.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심비오트를 떼어내지만 그게 다시 피터의 라이벌 에디 브록을 숙주로 삼아서 빌런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죠. 자, 이거는 내용 자체로는 너무 좋지만 문제라면 이 이야기를 소니 때문에 30분 안에 다 끼워 넣어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은 그 파트 중에 흑화한 피터 파커의 이야기가 딱 3분으로 축약이 되잖아요. 여기서 샘 레이미 감독 특유의 B급 정서가 드러납니다. 샘 레이미 감독은 이거를 아예 스파이더맨 시리즈 역사상 가장 컬트한 장면으로 만들어버려요. It amplifies characteristics of its host. Hey, give me another cookie. Peter? No, of course not. If you want the shots, I'll take the staff job. Double the money. 자, 이 3분의 축약본을 뒷받침해준 노래가 바로 제임스 브라운이 34년 전에 부른 OST People Get Up and Drive Your Funky Soul이었던 거고 이 노래 제목부터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당신의 펑키한 소울을 끌어내요 이거잖아요. 그리고 펑키의 한국어 뜻은 파격적인, 멋진 뭐 이런 씬이니까 노래 배경과 그 제목까지 이 피터 파커의 미친 댄스 씬에 가장 어울리는 음악이 된 겁니다. 이 씬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다들 거의 미친 척하고 씬을 찍었던 것 같은데 대놓고 웃기려고 찍었던 씬이 맞다고 피터 파커 역할을 맡은 토비 맥과이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피터가 자기는 겁나 쿨한 남자고 세련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등신 같은 게 이 씬의 포인트다. 그래서 춤출 때도 그거를 염두에 뒀고 사람들을 웃기는 게 목표였다고. 그리고 오히려 일반적인 피터보다 이런 피터를 연기하는 걸 더 재밌어 했다죠. 이 여기서 나오는 막 댄스도 자기가 애드립으로 막 섞어가면서 까딱까딱 했던 거래요.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재즈바에서 전 여친 엿먹이는 씬도 나흘 동안 촬영을 했는데 Now dig on this. 커스틴 던스트는 토비가 엉덩이 흔드는 거 보고 웃겨 죽을 뻔했다죠. 대사를 쳐야 되는데 너무 웃겨서 그것도 못했대요. 이 씬의 포인트는 뭘까? 순하디순한 피터는 심비오트에 쓰이고도 꼴랑 그 정도로밖에 나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터가 심비오트에 쓰이고 한 악행은 모음집으로 돼서 인터넷 유머로 돌아다니기도 하죠. 자기 도촬하는 파파라치 카메라 박살냄, 문 고장내놓은 집주인한테 매우 버릇없게 문 고쳐달라고 함, 자기 여자친구 뺏은 친구놈 뚝배기 깨버림 뭐 이런 거. 저는 이 씬이 역설적으로 피터의 순수함과 선함을 알리려고 한 샘 레이미 감독의 의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특유의 의도와 정서를 표현하는데 이만한 음악도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후 이 피터 파커의 댄스 씬은 인터넷 등지로 퍼져나가서 인기 밈으로 자리 잡았고 제임스 브라운의 이 노래 또한 피터 파커 댄스송이라고도 불리면서 알려지게 되죠. 이 영화가 조금만 일찍 개봉해서 제임스 브라운이 이 씬을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도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뭐 많이 안타깝기도 해요. 제임스 브라운과 스파이더맨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조합이지만 막상 합쳐지니까 희대의 명장면은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명장면의 뒷이야기를 노래 역사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제임스 브라운과 스파이더맨 이야기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미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